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1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일요일 방송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전략과 조심해야 될 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 있는 게 인간의 과거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증시를 먼저 돌아보면 일주일 전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지난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38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2400포인트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과는 달리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뉴욕 증시가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12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됐을 거라는 그 전망을 미리 주식시장에 반영을 했고, 그러한 덕분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형님인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동생인 코스피 시장도 쫄래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이미 그 전에 은행주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이미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놨고요. 눈높이를 낮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그 좋지 않았던 것들을 모두 소화시켰습니다. 실적 우려를 장중에 소화시켰고요. 종목별로 마이너스 5%, 3%까지 빠졌던 종목들이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2%로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하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금융주가 이렇게 좋네? 하니까 웰스파고도 나도 금융주일세? 하고 그 금융주 상승 랠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을 했죠. 자, 이게 지난주 주식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좀 보면, 우선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00에서 2420포인트입니다.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제시했던 1월 달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이제 모두 초과했죠. 워낙 1월 달 증시를 부진하게 보다 보니까 코스피 상단을 2300, 2400, 2400, 한 20 정도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망들을 살짝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코스피 전망은 높이면서도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갈팡질팡합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가 갈팡질팡하며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 근거로는 우선 상승 요인, 상승으로 갈팡하는 요인은 미국발 물가 하락 모멘텀,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질팡하게 만드는 하락 요인으로는 FOMC 경계 심리,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한중 방역 갈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이런 그 상승 요인이라든가 하락 요인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참 얘네들 쓸데없는 거를 많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샛길로 빼면은요. 저는 약간 그 미니멀리즘입니다. 왜 약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 유튜브 같은데 미니멀리즘을 검색하다 보면 엄청나게 정말 깨끗해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로 그렇게 생활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리즘을 선호하지만 그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미니멀리즘은 아니고 일단 좀 비우고 채우자 우선주의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를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한국전쟁을 겪어보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없었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물건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코딱지만한 집에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십니다. 하다 밖에 나가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주워 오기도 하고요. 버릴 게 있으면 아유 저거 버려야지, 새로 사야지. 그리고 새로 사시면서 버리지 않고 새로 산 거를 또 챙겨두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중에 독립하면 나는 미니멀리즘이야. 그때는 뭐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제 스스로 나는 어른 되면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물건을 살 때는,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일단 버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많은 주린이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이분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 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한때는요, 맨 처음에 증권사 입사할 때 어깨에 뽕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증권사 직원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거 다방면에서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게 될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이 과해서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챙겼습니다. 제가 왜 요즘에 그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증시 칼렌더를 만들었던 제가 1세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맨 처음에 그 증시 칼렌더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요, 정말 밤을 새고 작업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수면을 좀 컨트롤 못하는 이유가, 그때 한참 미친 듯이 주식을 할 때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애가 독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그 증시 칼렌더에 칸을 채우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별명이 검색녀였어요. 검색녀. 농담 삼아서 검자를 빼고 그냥 색녀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검색녀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서 담아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옥석을 선택할 수 있는 눈도 키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거랬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을 보면은 제가 뭐 증시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면, 이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미쓰리님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막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미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니까 이것만 좀 집중해서 보세요라고 쪽집게 과외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다 가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비우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쓸데없는 거를 많이 가져다 그렇게 담습니다. 특히 어떤 뭐 월간 증시 전망 같은 거, 연간 증시 전망 같은 거는요, 정말 가관입니다. 옛날에는요, 연간 증시 전망을요, 어떤 증권사에서 막 400페이지씩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속의 내용을 보면 정말 졸라 쓸데없어요. 정말 종이 낭비입니다. 종이 낭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주식은 좀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 미쓰리가 계속 시황을 잘 맞춰가는 그 이유, 바로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고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자료를 일단은 다 체크는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려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1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우리는 1월 23일 월요일 날 설 연휴 대체 휴일로 열리지 않죠. 저는 이번에 설날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밖에 쉬지 않거든요. 아주 땡큐입니다. 자, 어쨌든 16일 월요일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는 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나리오가 일단 나오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월요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최소한 화요일까지는 분위기가 일단 훈훈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자, 이거는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지난주 코스피가 매일 상승했으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매일매일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 상승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지만 일단 월요일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빌미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하면 또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보다 먼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시나리오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자, 버릴 건 버리고 챙겨야 될 거는 챙기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일단 첫 번째,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허벌나게 많은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합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월 21일부터 연준 의원들의 주둥이에 이제 자물쇠를 잠궈야 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니까 블랙아웃 기간 전에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이야기하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에 아무리 연준 의원들이 뭐 10명, 20명 그냥 주례장창 다 얘기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지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연준 의원들은 스탠스를 지금 계속 똑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아무리 12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7.1%보다도 둔화된 6.5%까지 다운됐지만 연준 의원들의 목표는 2%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 스탠스를 바꾼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이 조금만 완화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하겠는데라고 확장 편향을 하는 바람에 증시가 흥분하게 될 것이고 증시가 흥분하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됩니다. 지금 연준은 이제 슬슬 금리를 동결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3월 달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앞으로는 계속 동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의원들이 많은 발언을 한다. 블랙아웃 기간 전에 얘기하니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미쓰리는 의미 없다. 그냥 얘네들은 똑같이 얘기할 거다. 그리고 얘네들이 아무리 시장에다가 강경 발언을 해도 뉴욕 증시는 오르잖아요. 뉴욕 증시는 지금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요.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죠. 18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20일에는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무시하고 그럼 경제 지표는 어떻게 하느냐? 경제 지표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 예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경제는 속도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시간차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미쓰리가 1월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 이유는 미쓰리가 그동안 쭉 체크했을 때 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시간차가 좁혀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1월 12일 날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시간차가 이제 점점 좁혀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 지표? 이게 당연히 둔화됐겠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된다. 지금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소매 판매도 12월 달 감소됐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설사 만약에 소매 판매가 둔화 예상을 깨고 상승한다. 그러면 어머, 미국 소매 판매가 잘 나왔네?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좋단 얘기네? 그럼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계속 하겠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도 그닥 신경 쓸 필요 없다. 단지 이런 것만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의 스포트라이트는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라는 점, 즉 경기 둔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있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는 것에 스포트를 맞춰놓고 지금 증시를 상승시키고 있는 거라는 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를 생각해야겠죠. 지난주 금요일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하다 실적 발표가 안 좋았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중의 실적 우려를 이겨내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뉴욕 증시를 상승시키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1월 16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월 13일 날 뉴욕 증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6일 마틴 루터 킹 휴장이 있다면 아마 시장이 좀 우울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쉬는 동안에 어떤 악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이 형성될 텐데 오히려 금요일 종가에 특히 우려했던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 딱 시켜놓고 16일 날 휴장해버리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요. 이제 2차 금융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실적이 17일 날 발표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발표하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은행주들이 오히려 현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지난주에 의도치 않게 괴이하게 올랐잖아요. 웰스파고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17일 날 발표하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부진하고 그런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상대로 뉴욕 증시가 조정을 제대로 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자, 증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달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이 1위가 삼성전자라고 하죠. 총 9,194억 원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닝 쇼크인데도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1월 3일 삼성전자가 54,500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미쓰리가 여러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이 바로 1월 3일이었죠. 그 시점을 시작으로 삼성전자는 1월 13일 기준 68,000원으로 끝났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 삼성전자를 올려놨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분위기를 흘리는 거죠. 종목 장세라고 얘기는 하지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면서 주식시장에 좀 뛰어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그냥 이 얘기는 그래 의미 없고요. 그냥 이런 거죠. 종목 장세라고 해놓고는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장세를 투자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사겠죠. 그런데 시장이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으니까 개인들 니네도 한번 사봐 이렇게 아주 호객행위하는 기사 같은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증시의 악재를 한번 찾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뉴욕 증시가 뭘로 좀 쉬어갈까? 은행주들의 실적 부진, 그 은행주들의 실적 부진도 어닝 쇼크라기보다, 그러니까 쇼크라는 게 뭐냐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빵 터지는 그런 쇼크가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은행주의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정작 은행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도 오히려 알고 있었던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소폭의 하락, 즉 아름다운 조정을 받대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은행주들이 장중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승 마감했죠. 자, 그러면 물론 앞으로 은행주 말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이번 어닝 시즌에 현타를 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실적 발표하는 또 다른 악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바로 부채 한도입니다. 1월 10일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이제 접근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이렇게 미국 정부 부채 한도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요게 1월 19일이면 한도에 딱 닿을 것 같아. 이제 한도 초과할 것 같아. 이런 우려감을 표명하며 미국이 채무 불이행하지 않도록 특정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하원 의장이 공화당 출신의 메카시 의장이잖아요. 근데 이 메카시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이, 니네 미국 연방정부 니네 부채 한도 상향하려면 정부가 지출을 먼저 줄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증권사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은 잘 넘어가면 땡큐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나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 신전 위에 신들이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충격을 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 19일 날 재정적자 이제 한도에 봉착한다고 했죠. 그러면 한도를 상향하는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이 오히려 주식시장을 한번 조정받게 만드는 재료로 쓰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당연히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을 조정받게 만드는 요인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악재 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시장을 좀 든든하게 알고 가시죠. 알고 가시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정말 무슨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찾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알고 있는 악재는 저에겐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죠. 저런 어떤 악재를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저런 악재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락시킬 것인가. 그 하락했을 때 과연 한번 시장의 물갈이를 깨끗이 할 만큼인가 아니면 덜 할 만큼인가. 이런 거를 재면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주 또 열심히 성공 투자하시고요. 제가 이제 설날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2023년이 되는 거죠. 올해 한번 제가 목숨 걸고 제 능력과 최선을 다해본다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매매든 뭐든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민주진영 여러분들 돈을 벌어줘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싶은 돈의 힘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번에 그 겸손은 힘들다 그 방송을 보면서 뉴스공장 보면서 슈퍼챗이 세계 1위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물론 며칠 만에 100만 구독자 돌파됐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슈퍼챗 세계 1위
결국 여러분 뭡니까? 돈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주진영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경제에 돈도 벌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민주진영을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미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더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저는 내일 방송을 쉴 거고요. 그리고 1월 17일 화요일 날 만약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돈다방 미쓰리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16일 뉴욕 증시가 없으니까. 대신에 만약에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이 없으면 저는 일단 지금 이벤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은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새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